4월 CPI가 4.9% 상승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죠. 이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데 다소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도 강해서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현재 이 시장 상황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라든가 스노플레이크 같은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쪽은 약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노동통계국에서 인플레이션 발표를 했어요. 4월 달에 4.9%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수준으로 내려왔다. 여기에 이제 의의를 갖는데 휘발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쪽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식료품 가격도 계속 오르다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터라 그러죠.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쪽에서 많이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는데 3월 달보다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옥스퍼드 쪽에서 얘기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 시장에서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베팅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냐면은 연말까지는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을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노동시장 지표가 전혀 연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어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데, 미국보다 특히 한국 쪽에서 서학개미 분들 쪽에서 이런 게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온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사들인 종목이 디렉션 데일리 20년짜리 요 3배짜리 요 ETF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장기채 금리 하락으로다가 이제 베팅을 하면서 좀 수익률을 올려보겠다. 워낙 차트가 바닥권에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018년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조심하라는지 아실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제 그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12만 5천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제 중산층들이 제대로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고소득층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버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 사용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만났지만은 뭐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금요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외적인 부분 보면 이제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을 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있으면서 유가가 조금씩 계속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과도한 기대 심리가 좀 큽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 시간차가 짧게 보더라도 몇 달씩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차 동안에 차트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정확히 짚어야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협상 진행 상황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볼까요? 네, 리비안이 먼저 눈에 띄게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리비안이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이면서 올해에 5만 대 생산할 거다라는 그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1분기 생산량이 1만 대가 좀 안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될까라는 시각도 있을 법한데 5만 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가지고 꾸준히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에어비앤비가 지금 예약하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이 예약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렴한 숙소만 찾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면서 이걸 이제 또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1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미래 예측치에서 이제 목표가를 다 조정하는 하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스노플레이크가 런던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새로 이제 개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도 하나 만들고 이러면서 영국 쪽, 유럽 쪽에서 더 확장할 수 있다.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밤에도 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의 어떤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노플레이크가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 이제 세일즈포스 우리가 봤죠. 오늘도 세일즈포스가 1%대 상승했는데 대형주들, 애플을 비롯한 대형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 물밑에서 과거에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장주로 불렸던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스노플레이크하고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이제 장마감후에 했습니다. 근데 기대치를 놓치는 모습이에요. 매출은 218억 2천만 달러 비슷하게 맞췄는데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센트 정도 놓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예상치를 못 미쳤어요. 1억 6,30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억 5,700만 명 정도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닷컴 오늘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닷컴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잭스에서 지난밤에 내는 게 뭐냐면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50센트 정도 나올 건데 이게 한 116%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순이익 실적 전망치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바론 오퍼튜너티 펀드 쪽에서도 나오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AWS 즉 그 아즈라 이쪽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이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안감을 우리가 내비쳤는데 근데 이 바론이라는 펀드에서 내놓은 게 20% 정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20%대의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가 3월 말에 이때 이제 100달러 아래로 흘러내리면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했었고 4월 말에도 이제 시간에서 한 120달러 올라가면서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뭐 110달러 아래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유효하게 잘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뭐 분할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리스크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긴 한데 반드시 짧은 구간에서 이제 재매수 구간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매물대가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한 115달러 정도는 돌파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설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했고요. 에너지 섹터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빅테크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던 하루였는데요. 구글이 4% 넘게 올랐고 아마존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리비아는 예상보다 적은 손실에 장 초반 급등하다가 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트윌리오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전망으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실적 발표 후 시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알파벳을 가져오셨어요. 얼마 전에도 가져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 요즘 이제 대형주들을 계속 이제 좀 자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대형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28일 날 우리가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이제 뭐 어떤 104달러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래 중요한 게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의 어떤 하락,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를 2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이제 105달러 수준에서 좀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AI 분야에서 펀더멘털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밤에 AI 관련해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했다.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난밤에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완전한 문장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대화식으로 이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뭐 하나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면서 그 질문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면은 또 그 질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큰 수익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 오피스나 이런 데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 분야에서 지금 현재 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글이. 그래서 그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프로젝트 테일윈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게 학생들 메모하는 이런 기능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이제 그 테일윈드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순풍이 분다라고 할 때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도와주는 그런 순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은 실험 단계이긴 한데, 미국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적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지금 2023년도 올해 실적 예상치가 지난해보다 좀 높아요. 그런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난밤에 이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발표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구나,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실적 기대치를 못 맞춰오다가 지난 분기에 1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신규 매수 105달러 구간에서 이제 좀 수일 동안 등락하다가 이제 쭉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104달러 지지선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존의 저항선 구간을 지금 강하게 캔들이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매물대 지금 약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118달러에서 125달러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지켜보면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알파벳 꼽아주셨습니다. 4월 28일 방송에서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점이 충족이 되면서 간밤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었죠. 목표가의 경우 동일하게 118달러에서 125달러 유지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